북한 꽃제비 출신 영국 정치인 티모시 조. 영국 맨체스터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난 티모시 조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치를 증명하는 한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오늘날 그는 영국 의회와 국제 무대를 누비며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전방위적 활동가이자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그의 출발점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둡고 처절한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부모님이 자유를 찾아 먼저 탈북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홀로 남겨진 9살의 조광선은 순식간에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계층의 자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집도 부모도 먹을 것도 없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뿐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음식을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꽃제비 생활은 어린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북한 체제 속에서 꽃제비는 인간으로서의 이름이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유령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북한에서 살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국가가 정해준 배급과 통제 속에서 생각하는 법을 잊은 채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간은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17살인 2004년 그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탈북해 중국을 거쳐 몽골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생명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문과 독방 수영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 북한 감옥에서 풀려난 뒤 그는 재탈북을 감행했고 상하이에 위치한 미국인 국제학교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진입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상하이 국제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보도되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덕분에 북송되지 않고 극적으로 풀려나 필리핀으로 추방되고 마침내 2008년 한국을 거쳐 낯선 이국 땅인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볼턴 지역에 난민 신분으로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영국을 택했을까요? 그는 가능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 나라로 도망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도착했을 당시 그는 알파벳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어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낯선 문화,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짓눌렀지만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도 살아남은 그에게 배움에 대한 열망은 새로운 구원의 길과 같았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전을 뒤적이며 독학으로 영어를 깨쳤고 마침내 설포드 대학교에 입학해 국제관계학 및 정치학 학사를 이어 리버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및 안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식을 흡수하는 과정은 그에게 단순한 학업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철저히 가로막았던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되찾는 숭고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길거리에서 목격한 민주주의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집문을 직접 두드리며 고개를 숙이고 주민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정치인을 비판하는 모습은 그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평범한 시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목격한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영국 보수당에 입당하여 맨체스터 인근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 3차례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비록 당선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낙선을 거듭할 때마다 그의 득표율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는 매일 수백 가구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양에서 온, 그것도 북한의 난민 출신이라는 낯선 배경을 가진 그를 향해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영국 주민들도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낙선에 실망하기보다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정견을 당당히 밝히고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낙선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현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재 그는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서 영국의 고위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북한 인권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오나 브루스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쌓은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의회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북한의 종교 박해와 주민들이 겪는 유린 실태를 증언하는 국제인권 활동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영국 왕실의 주목을 받아 국왕 찰스 3세를 독대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전달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상을 비롯해 출신 대학들로부터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공인받았습니다. 티모시 존은 자신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자신에게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선물해 주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북한의 차가운 길거리에서 굶주림에 신음하던 한 소년이 영국의 민주주의 전개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여정은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태어난 인간도 올바른 제도와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여전히 북한 땅에 남아 독재 체제의 사슬 아래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또 다른 조셉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갖지 못한 고향의 주민들을 대신해 세계를 향해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피어난 그의 불꽃 같은 삶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